지금 한국 경제가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그 미래는요, 이 AI라는 아주 대담한 새 전략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대한민국 경제의 부활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다. 이 말 참 희망적이면서도 그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암시하는 것 같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요, 정해진 쇠퇴가 아니라 바로 이 부활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을 한번 열어보죠. 도대체 지금 한국 경제가 마주한 위기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그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현실은 꽤 냉혹합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계속 흑자를 보던 중국과의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죠. 그리고 오른쪽 표는 더 심각한데 반도체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8대 핵심 산업 중에 무려 7개 분야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우리를 넘어섰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그냥 일시적인 경기 침체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가 잘했던 방식, 그러니까 제조업으로 경쟁사를 그냥 찍어 누르던 그 성공 공식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정말 근본적인 변화고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전력적인 어려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역사 속의 한 장면을 한번 가져와 보죠. 지금 중국의 산업적인 힘은 비유하자면 저 거대한 스페인의 무적 함대 같아요. 그럼 우리가 더 큰 무적 함대를 만들어서 정면으로 붙는 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대신에 작지만 아주 민첩하고 영리하게 싸웠던 영국 함대처럼 우리도 이제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전쟁터는 어디일까요? 그건 더 이상 공장이 아닙니다. 바로 AI라고 불리는 이 디지털 세상. 여기가 바로 새로운 전쟁터입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세대 기술 기업들한테는 확실한 승리 공식이 있었어요. 바로 네트워크 효과라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쓰면 쓸수록 그 서비스의 가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 원리 덕분에 지금의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AI 시대에도 과연 이 네트워크 효과만 있으면 다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재밌는 대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아이팟과 아이리버의 싸움이죠. 이 차트 한번 보세요. 2003년 이후에 애플 아이팟 매출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게 한눈에 보이죠? 시장을 그냥 완전히 집어삼키는 모습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애플이 이긴 방법입니다. 단순히 기계가 더 좋아서 이긴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생태계를 굴리는 핵심 연료, 그러니까 바로 음악에 대한 지적 재산권, 즉 데이터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게 바로 AI 시대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죠. 이 데이터 전쟁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AI의 미래를 결정지을 거대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뉴욕타임스가 오픈 AI한테 소송을 걸고 레딧은 구글의 데이터를 팔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한 전쟁이 한창입니다. 자, 이번에는 AI 시대의 엄청난 투자 문제를 골드러시에 빗대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골드러시 때 진짜 돈을 번 사람들은 금을 캐던 광부들이 아니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오히려 그 광부들한테 곡괭이나 질긴 리바이스 청바지 같은 장비를 팔던 사람들이 꾸준히 돈을 벌었습니다. 이 비율을 지금 상황에 딱 가져와 보면요. 한국은 반도체라는 AI 시대의 최고급 삽을 만드는 세계적인 국가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금은 그 삽으로 캐내야 할 AI 모델 자체를 개발하고 소유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삽을 파는 사람과 진짜 금을 캐는 사람 사이의 격차, 이게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곧 보시게 될 숫자들이 그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줄 겁니다. 48,000.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의 최상급 AI 서버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35,000. 이건 최근에 메타가 추가로 주문한 바로 그 똑같은 서버의 수량입니다. 자,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모든 AI 기업이 보유한 서버를 전부 다 합친 숫자가 1961입니다.
이 압도적인 컴퓨팅 파워의 격차,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인 거죠. 이렇게 보면 정말 극복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실행 가능한 해법, 바로 한국의 부활 시나리오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4가지 핵심 전략이 제시됩니다. 첫째, 국가 차원에서 정말 과감하게 AI에 투자하자는 거고요. 둘째, 이게 좀 재밌는데 남들이 다 도망갈 때, 즉 시장이 안 좋을 때를 오히려 전략적인 기회로 삼자는 겁니다. 셋째는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가지 말고 틈새 AI 같은 작은 분야에서 시작해서 똑똑하게 확장해 나가자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 같은 기기나 제조업의 강점, 이걸 활용해서 텍스트를 넘어 이미지, 소리 같은 차세대 데이터, 이른바 멀티모달 데이터 시장을 선점하자는 겁니다. 사실 남들이 떠날 때 투자하는 이런 역발상 전략은요, 우리 DNA에 새겨져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 그래프를 보시면 삼성이 바로 1980년대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던 시기, 저 환멸의 계곡에서 반도체에 가장 과감한 투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금의 삼성을 만든 발판이 됐죠. 작게 시작해서 똑똑하게 확장한다는 전략도 이미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성공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1995년에 오직 책만 팔던 온라인 서점에서 시작해서 음악과 영화로,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파는 거대 기업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성장해 나갔잖아요. 돌이켜보면 한국은 과거에도 불가능해 보였던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저력이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거대한 AI의 시대에 과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